50년 동안 북만 만들며 외길 인생을 걸어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의 소아마비 한쪽 다리가 좀 안 좋으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버지처럼 손으로 북을 만드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이 북은 못 배우고 무식한 놈이 만드는 직업이다.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며 걸어온 아버지. 그만해. 우상이에요. 내가 뛰어넘어야 할 우상. 그런 아버지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영상문화단지 내의 공방거리. 마음을 움직이는 웅장한 북소리를 만들어내는 북의 장인 임선빈 씨의 공방이 있는 곳입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줄을 당기며 북을 만들어내는 그는 1999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으로 지정됐습니다.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북을 만드는 그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북장인입니다. 명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쓰인 북과 청와대 춘추관 북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높이가 무려 2m가 넘는 국내 최대 안양 시민의 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장인이시네. 그가 북을 만들어 오기 시작한 지 올해로 51년째. 놀라운 것은 그가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북을 만드시네요. 그가 북과 인연이 시작된 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뭐 지금은 뭐 남들 듣기 좋으라고 장애인이지만 그때는 병이신, 절름발이 뭐 그런 말투가 예사롭지 않는 말로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병신이니까 이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 나중에 커서라도 남한테 서로만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홀로 서울로 올라온 그는 넝마주의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소아마비를 알아 다리를 절었던 그는 같이 다니던 형들에게 늘 매질과 놀림의 대상이었고 이때 맞은 것이 잘못돼서 오른쪽 귀까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아이고야. 매질 생활을 참다 못해 무작정 떠난 전남 여수에서 북공의 대가였던 고 황룡옥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나이 11살 때 북매우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 만드는 사람은 옛날부터 못 배우고 무식한 이가 하는 것이라 세간의 편견은 여전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 북 만드는 일을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강산이 5번이나 변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해. 저쪽에 당기면 이제 넘어가죠. 따라가죠. 여기만큼 못 당겨보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장애인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작업이 힘드니까 좀 아프시다. 그것만 생각했지 그 이후로 뭐 우리 아버지는 왜 장애인이시지?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넝마주의 시절 오른쪽 청각을 잃은 그는 한쪽 귀로 북소리를 잡다가 급기야 왼쪽 청각까지 거의 잃게 됐습니다. 매일 좁은 공간에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잡다 보니 청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50여) 년간 북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왔던 그의 공방에는 그의 세월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십 년의 손때가 묻은 북들이 그의 가장 큰 보물들입니다. 세월이 느껴지죠. 제가 저기 스승님한테 이제 유사로 받았던 물건은 요거하고 이제 이 재료 몇 가지인데 이 재료는 이제 뭐 그나마 이제 화재를 당해서 이제 다 태워졌고 유독이 이제 지금 요거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래 제가 11살 때 북공방 입문했을 때 이 북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북이 아마 한 8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야, 잘나네. 하나하나 애착이 가지 않는 북은 없습니다. 뭐 아직도 소리는 뭐 지금 만든 그 근대한 북소리만큼 뭐 뒤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요 북이 약 한 30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서울을 가다가 길가에서 이제 연장사들이 치는 그 소리가 예사스럽지 않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깨너머로다가 사람들 틈목을 비벼서 보니까 30년 전에 제가 만든 북이다. 야. 그래서 그 북 소리를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소리를 아직 잊지를 못하고 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북을 제가 인수를 받고 요란 북을 더 새로운 북으로다가 다시 만들어주고 돈을 더 주고 이 북을 제가 인수를 했어요. 장인의 손길에 따라 만들어진 북소리는 때론 심장의 힘찬 박동을 연상시키며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그에게 자식과도 같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이 북을 만들 때 이 북통은 소나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 거기에다가 암소를 갖다 씌우니까 그것은 어머니.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자식의 소리다.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의 소리를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가 찾지 않았느냐. 낙양산 신이하에 힘든 작업 끝에 탄생한 이 소리는 그에게 기쁨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북은 저의 반려자나 마찬가지죠. 이 북이 없었으면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처음부터 북소리에 매료가 돼가지고 지금도 이 북소리에 너무 좋아서 슬플 때거나 괴로울 때 그때 이 북을 쳐주면은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잡아주고 울려주는 그 소리, 그 순간에는 그만 숨이 탁 끊어져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소리에 매료가 되는 거죠. 명장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해오는 작업, 이 작은 북을 만드는데도 꽤 여러 번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소나무를 잘라서 하나하나 대패질을 하고 크기를 맞춰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나무 토막이지만 그의 손길에서 탄생한 나무는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지고 틈 하나 없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야. 판소리 무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북통에 대해서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을 맞춰 갖고 짜는 것도 짜임새가 완전히 이제 똑같아야지만이 소리를 음정으로다가 불러내는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공명통이 되는 거죠, 이게. 그의 과거와 현재는 우리가 이 땅의 장인을 얼마나 훌대하는지 보여줍니다. 북 만드는 것을 배우며 그는 항상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고 특히 가죽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서름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죽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주지만은 짐승을 잡는 사람 보고 개백장놈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들 역시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가죽을 으깨서 저녁에 밀도살을 하고 가죽을 저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님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갈세를 많이 받고 서름을 많이 받았고. 어린 시절 북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참아야 한 차별이 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현실이 그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북에 대한 그의 고집은 북의 가죽처럼 즐기기만 합니다. 가죽이 이제 마른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뻣뻣한 걸로다가는 작업을 못 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이제 물에 넣으면은 이렇게 이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판소리북 같은 거는 이 목가죽으로다가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물놀이북 같은 거는 이제 엉덩이 쪽, 그다음에 이제 농악북이나 일반 이제 북 같은 거는 등 쪽, 그리고 이제 무속인들이 치시는 북들은 양쪽 백가죽, 얇은 쪽이니까 그렇게 다 치는 쪽에마다 이 부위가 다 다르고, 또 이제 부위가 다르는 쪽마다 소리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항상 아버지 옆에서 북과 장구를 가지고 놀았던 아들 동국 씨. 그는 5년 전 아버지의 대를 이어 북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마음을 정했지만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거를 배워야지, 이거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아들은 어릴 적부터 병약했고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전성기를 보냈던 고등학교 시절. 아들은 무릎 관절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결심을 한 게 몸이 아프신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 집안을 위해서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아프신데 많이 봐왔던 환경인데 유독 그 어깨에 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후로 그만 삐뚤어져야겠구나. 정신 차리자. 그래서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거죠. 거의 고3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한가할 때 이제 도와드리고 배달도 제가 가고. 뭐 한쪽 다리도 기운이 없다 보면은 자꾸 찌작거리고, 말귀를 못 알아먹었고 여러 번 실수를 하다 보니까 아들로서의 자기도 참 이래서는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뒤를 한번 이어보겠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다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식을 내가 걸어오는 길을 똑같은 코스를 밟아주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참 많이 울고, 그러나 이 맥을 잇기 위해서는 내 혼자의 욕심 보고 자식 하나 잘 되는 걸 바라기보다도 어쨌든 이 맥을 살려가지고 이 정통 악기라는 것이 이렇다 하는 거를 어쨌든 북을 치시는 분들이나 대중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아들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지 지금.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이라서 아들에게만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 만드는 전통 기술의 맥을 잇기 위해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 만드는 소리의 울림을 손으로 느껴서 음을 조정합니다. 북을 만들어 놓고 음을 잡을 때에 왼손이 북통 위로다가 올라가고 오른손으로다가 북을 두들겨 주면은 그 떨림이라는 소리가 이 손을 타고 가슴에 와 닿는 그 진동이 있어요. 그 진동에서 이 북이 마르면은 어느 정도 소리가 나고 상대방이 치는 사람이 원하는 북소리가 나와준다 하는 거를 터득을 한 거죠. 귀는 뭐 한 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수술할 수 없는 단계에 있을 때는 점점 더 나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북소리 잡는 거는 지금의 귀 소리가 더 나빠져도 잡는 데는 이 손끝으로다가 99.9%를 완전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을 제가 안고 있는 거죠. 그만의 북 만드는 방식은 고단하기만 했던 그의 삶을 극복하고 이룬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북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소리입니다. 북을 만들 때 기계를 이용하면 편하지만 그러면 북소리의 질이 달라지기에 그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수공으로만 50년 동안 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고집이죠. 기계로 만든 소리하고 손으로 만든 소리하고 엄연히 틀려요. 50평생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좋은 북을 들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통은 유지는 시켜야 되는데 소리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애착이죠. 손으로 만들 때 손맛으로 만든 그 소리에 애착이 심하신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최고의 소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 그는 항상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데요. 많이 미안하죠. 부모로서 아니면 또 이제 가정으로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시간보다도 가족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또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아들하고도 이 대화 소통을 그렇게 이루지 못한다는 거. 손에서 거친 가죽을 떼지 못하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고 자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 홀로 공방에서 자기 북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상이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북창인데 그런 우상이 있으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나는 세계적인 장인이 될 거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녀요. 왜냐? 나는 그만큼 할 거니까. 그는 북명인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아버지의 열정과 고집을 닮고 싶어하는 아들도 키워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한계를 걸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내 생에 후회는 없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임무라면은 그거에 받아들여야죠.